처음 운동하는 분들이 호흡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사실 호흡이란 게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기에 굳이 신경을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더 큰 힘을 내기 위해,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인위적으로 호흡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내 몸의 본능이 해결해주는 것들은 많지만 그러한 본능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기에 무조건 본능에만 맡기는 건 내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면 자연스레 이러한 자세가 나오고 곧 주저앉고 마지막에 눕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호흡에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만 더 빠르게 호흡이 회복이 됩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무서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전 반 아이들을 한번 쭉 둘러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나의 머릿속에는 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틀리면 쪽팔린데 틀려서 맞으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쌓아가고 이는 곧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도 합니다. 이때 심호흡을 크게 한다거나 일부러 즐거운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봤자 막기밖에 더해 라는 객기를 부린다거나 하며 심리적으로 마음을 다잡는다면 이전보다는 분명 상황이 나아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보지만 이렇듯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타고난 피지컬이 좋아도 정신력이 약하면 소녀와 같은 퍼포먼스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난 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괴로워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인위적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산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복싱 선수가 3분 라운드를 마치고 코너로 돌아가 의자에 앉으며 헐떡일 때 코치가 선수 앞에서 작전 설명을 하기 전 breathe를 되뇌어주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습니다. 제가 호흡 수련을 다년간 배우고 수련한 것은 아니니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의 호흡만 두고 간단하게 기초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수축할 때는 숨을 내뱉고 두 번째, 이완할 때는 숨을 들이마신다. 이게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호흡법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대부분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체중에 비해 약간은 고중량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중량 사용의 경우 습관적으로 발살바 매니버 호흡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근육을 수축할 때는 숨을 참고 두 번째, 최대 수축 이후에는 숨을 내뱉으며 이완할 때 들이마신다. 이를 종목별로 예를 들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달린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고 숨을 참고 당긴 후 최대 수축 지점에서 숨을 뱉으며 내려오면서 또는 내려와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벤치에 누워 발을 잡고 호흡을 고르고 숨을 들이마신 뒤 숨을 참고 발을 띄운 상태에서 살짝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발을 내리고 숨을 참고 민 뒤에 최대 수축점에서 다시 내쉽니다. 발을 짊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앉거나 들이마시면서 앉습니다. 쇄하 지점에서 복압이 풀리지 않게 숨을 머금고 있어야 하며 완전히 일어선 후 내뱉습니다. 특히나 스쿼시나 데드리프트 고중량 훈련 시에 발살바 호흡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고중량이 아닌 경우라면 수축하면서 숨이 내쉬어져도 큰 무리가 없지만 고중량인 경우라면 호흡을 가득 머금은 상태에서 이완과 수축을 해주어야 복압으로 인해 코어가 보호되기 위해 허리 부상 발생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다만 원래 혈압이 높은데 고중량까지 다룬다면 발살바 호흡 사용 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 가벼운 운동과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혈압 조절을 먼저 한 뒤 무게를 천천히 증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압도 좋지만 눈이 튀어나올 듯한 안압과 두통이 발생할 정도로 복압을 유지하는 건 미련한 짓이니 그럴 경우 차라리 짜 등의 기압, 괴성 또는 신음소리를 참지 말고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압은 줄이면서 힘을 잃지 않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덩치 큰 파워리프터들이 상상도 못할 무게를 들다가 쓰러지거나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나도 훈련하면서 저런 상황이 오면 어쩌지 싶더라도 타고난 허약 체질이면서 정신력을 뛰어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강도를 느끼게 해줄 무게를 들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일반인 훈련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고민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있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트렝스 훈련이든 근지구력 훈련이든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고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단발성으로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코 평수를 최대한 넓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비염이 있거나 늘 코가 약간은 막혀있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다면 Breathe Right이라는 제품을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유산소 때 활용해보면 사람에 따라 기대 이상의 상쾌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걸 붙이고 다니면 코가 다친 줄 오해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만 그냥 부작용 없는 호흡 서포트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와 입을 활용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단순히 적당한 강도의 달리기라면 웬만한 경우라면 코로만 숨 쉬도록 하세요. 그게 쉽게 지치지 않고 폐를 건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게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코와 입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바로 숨을 참았다가 내쉬게 되는 동작들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해 호흡이 멈추는 순간들이 많아 순간적으로 들이마실 때도 내쉴 때도 콧구멍 2개 크기만으로는 다량의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입을 벌려 인위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들숨과 날숨의 호흡량을 통해 에너지를 수월히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평소 호흡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해 오셨다면 이제는 호흡이라는 가공 안 된 무기를 꺼내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고 적응이 되어 그 무기가 점차 날이 서게 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건 기본이고 하루아침에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